자, 요새 미국 시장은 오르는데 비트코인만 못 오르고 있어요. 자, 물론 이 양봉을 버틴다며 제가 보고 있는 이 장기 하락 패러램, 이 채널 위로 올라타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빅롱 장세도 나올 거라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게 단기적인 조정에 있어서 이 양봉의 중간 가격대, 자, 대략적으로 지금 가격 수준이거든요. 86.8K에서 87K 이 안에서 버텨준다면 물론 중간에 낙폭으로 인해서 살짝 뺐다가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구간에서 버텨준다며 단기적인 그 관점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그런 명분이 좀 잡힐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인 그 타점들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타점이 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장기적인 그 관점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영상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최근에 단기 변동성이 엄청 줄어들었죠. 자, 10월 그리고 11월 이때 막 내려가면서 변동성이 엄청 커졌는데 11월에도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현물은 모아가기가 좋더라도 선물을 좀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으로 좀 챙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매매를 하면서 이런 자리들에서는 현물을 모아가고 선물은 그 흐름에 맞춰서 대응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거예요. 자, 제가 이런 노하우들 영상에서 매일마다 풀어드리고 있죠. 자, 이 매일마다 풀어드리는 이 노하우에 대한 값은 여러분들께 좋아요 하나로만 받을 테니까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물론 영상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즘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단기적인 관점, 요즘에 변동성이 적다 보니까 이 관점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서 어제 영상에서 단기 관점, 이 17일 윗꼬리 몸통과 20일 한시 캔들, 여기를 이용했을 때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들어가 보자. 곧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관점으로 이 상승 패러램, 제가 기준값을 여기로 잡고 여기까지 이탈한 다음에 들어가 보자.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패러렐 채널을 어떤 기준으로 삼고 어떤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만 딱 알아두시면 되다 보니까 제가 패러렐 채널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자,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그 관점, 단기 관점이 곧 올 수도 있습니다. 2번 관점은 말이죠. 자, 그런데 1번 관점으로 해선 이 구간 있잖아요. 자, 87.3K였나요? 그 수준까지 내려온 다음에 반등이 한 차례 나왔지만 이거를 계속해서 버텨주지 못한다면 이 관점 2번으로 단기적인 그 관점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도 제가 이런 타점에서 롱 타점을 좀 잡아볼까 하다가 일단 구독자분들께 숏 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죠. 시장 흐름을 좀 꺾어내기 위해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진입해도 늦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숏 타점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저도 이런 매매를 통해서 항상 수익을 잘 내고 있고 물론 저도 꺾이는 날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타점들 제가 구독자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 타점은 이 스터디룸에서 모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정말 이 스터디룸 입장하신다면 정말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자신하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드리는 입장 방법 잘 알아두시고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다고 했죠. 자, 지금은 구독만 눌러주시고 이따가 입장 방법 알아두신 다음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데이터를 보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체적인 상황은 약세 국면에 있는 게 맞죠. 자, 근데 저는 이게 약세 국면이 아니라 에너지 응축 단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뭐 개구리 점프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더 탄력을 받게 되죠. 자, 서서 있다가 보면은 자, 단순히 서서 점프를 하게 되면 이 탄력이 안 붙게 되죠. 그래서 개구리 점프 이런 것들을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구리 점프처럼 더 탄력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응축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약세장은 단순히 하락의 시간이 아니라 다음 강세를 준비하는 그 구조적 전환 구간이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모습 역시 공포의 확산보다는 에너지가 응축되는 그 단계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고래, 거래소 입금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투자자들이 고래 물량의 거래소 유입을
즉각적인 매도 신호로 해석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지표가 의미하는 것은 당장의 매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잠재적인 매도 압력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걱정한다는 거죠. 자, 고래들은 항상 가격이 떨어질 때 이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필요하거나 포지션 조정을 위해서 자금을 미리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단기 유입이 아니라 30일 누적 추세거든요. 현재 고래의 입금 30일 합계는 이번 사이클에서 반복적으로 관측됐던 하단 구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과거에도 이 구간은 고래 주도의 매도 압력이 대부분 소진된 이후에 형성이 됐고 이후 시장은 더 이상 강한 하방 압력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즉 고래들이 시장을 누르던 힘이 약해지고 점점 반등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신호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물론 이 지표가 무조건 반등이 나올 거다, 상승이 나올 거다 이건 아니거든요. 추세 전환도 아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 수준에 도달한 경우 장기간의 횡보 또는 변동성 축소 국면이 이어졌고 그 과정 속에서 기술적 반등은 반복적으로 출현했었죠. 저는 지금 흐름이 이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왜 내가 여기서 못 담고 그냥 단기적인 매매에만 집중했는지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비트코인이 더 크게 상승하기 위한 그런 가닥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지금은 매수세도 강하지도 않고 매도세도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에도 막 올라가면 빠지고 내려오면 올라가고 이런 그냥 변동성 구간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이럴 때 음봉이 떨어질 때마다 현물은 모아가기가 좋다. 괜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결국 이런 것들은 다 결과론적으로 다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수요의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수 주체가 떨어지면서 매수세도 약하고 물론 매도세도 약하기 때문에 매수가 받쳐진다면 매도세가 지금과 같이 유지가 되더라도 올라갈 힘을 응축했다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타점들을 잘 기억해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데이터들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 직접 찾아보지 마시고 제가 찾아드려서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만 잘 챙겨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데이터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자, 그리고 이 데이터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댓글로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해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요새 일봉 차트를 보면서 패러렐 채널을 긋고 장기 채널과 단기 채널을 긋고 이 타점들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걸 주봉 차트로 보면서 피보나치 이 되돌림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사이클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마다 조금의 기준은 다르잖아요. 근데 제 기준은 이 사이클이 하나의 사이클이고 이 사이클이 하나의 사이클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의 흐름과 이때의 흐름을 비교해 보면 자, 일단 여기 저점이 있죠. 여기 저점에서 다음 고점을 잇는 이 피보나치 되돌림 값을 딱 긋고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저점 있죠. 여기 저점과 여기 고점 딱 잇고 보면 추세가 딱 명확해지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사이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이클에서 저점과 고점을 딱 연결한 피보나치 되돌림 값을 봤을 때 여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이후 상황을 봐볼게요. 자, 이후 상황을 봤을 때 236 구간에서 한 차례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이런 반등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 뒤로 어땠죠? 382 구간. 382 구간에서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다가 올라갔는데 이 236 구간에 대한 저항도 도전도 못하니까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382 구간 위로 올라타면서 다시 내려왔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이때는 FTX발 그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자, 최근 이 사이클에선 여기까지는 내려올 확률이 그리고 70K까지도 확률이 구조적으로는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현물을 모아가기 좋다. 괜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데 자, 왜냐면 ETF 상품이 있잖아요. 자산 운용사들이 고객 자금을 가지고 아니면 이 기관들의 자금을 가지고 ETF 상품을 매수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최근에 들어왔던 물량을 제외하고 보면 이때 들어왔던 그 평가 금액은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럼 기관들 그리고 자산 운용사들은 손실액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때의 사이클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고점을 찍고 382 구간에서 한 차례 지지를 받고 들어올렸죠. 자, 지금 구간이 딱 그 구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구간과 여기 구간이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자, 이때처럼 갑자기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서 382 구간 밑에서 마감하는 종가가 딱 발생한다? 그럼 단기적이나 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이게 버텨낸다면 이 236 구간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 딱 보게 되면, 자, 일단 236 구간이 이 빨간색, 주황색 선이 딱 382 구간이거든요. 자, 일단은요, 90.3K. 이 이상에서 종가 마감할 경우에는 236 구간까지 그냥 올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 주봉 상황에서 이 양봉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못 넘던 그 종가 마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번 주 주봉도 마찬가지고 직전 봉에서도 계속 저항을 맞았죠. 뭐 최고점은 한 90.5K이긴 한데 90.3K와 90.5K를 넘는 이런 양봉이 딱 출현한다며 236 구간까지는 그냥 무난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물론 최근에 이렇게 떨어졌던 그 음봉의 중간 가격이 딱 236 구간 전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한번 밀었다가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릴 수가 있겠고, 자, 그런데 이 382 구간 지난주 봉에서도 체크를 했죠. 자, 그럼 여기서 음봉이 떨어지고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할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직전 사이클에서 어땠죠?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고 나서 그 뒤로 382 구간 위로 못 올라섰어요. 계속해서 여기서 버티다가 밑으로 빠졌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양봉이 떨어질 때, 이탈되고 양봉이 떨어질 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런 구간은 정말 현물을 모아가기가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장기적인 타점이나 단기적인 타점 모두 말이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인 그 상황이 예전과 다르잖아요. 자, ETF 상품이 없었다면 저는 비트코인이 만약에 여기 이탈하는 음봉이 나온다면 시즌 종료다 이렇게 외치고 싶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빠져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ETF 상품을 출시한다 막 이런 내용도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데 언제가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금이 뭐 주식시장에도 몰려 있고 금시장에도 몰려 있고 뭐 왔다 갔다는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구조적인 그런 상황을 잘 생각하면서 내가 뭐 정말 안정적인 사람이다 하시며 이런 타점을 보고 들어가셔도 늦지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구간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그런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이 236 구간 대략적으로 100K이기 때문에 이거 돌파를 하고 밀렸다가 이렇게 가는 그 시나리오가 가장 베스트고 제가 생각하는 그 시나리오의 끝판왕일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장기적인 타점을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요즘 변동성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타점을 보면서 구독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런 타점들은 제가 예상하는 그런 단기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였을 때 롱타점이 나오면 롱타점을 말씀을 드리고 숏타점이 나온다면 숏타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을 쌓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보조지표도 상당히 유용한 딱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스터디룸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쌓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보조지표가 여러분들께 참 많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신호가 나오기 전에 깃발 신호가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바이나 셀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셀이 나오면 위에는 손절가가 딱 명시가 되겠죠. 그리고 아래에는 익절가가 딱 명시가 되게 됩니다. 게다가 익절가에 도달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기에 정말 편안하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차트를 계속해서 보기가 어렵고 실시간 대응이 좀 어렵다 보니까 타점을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자, 그래서 이런 보조지표도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이 스터디룸도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를 공유받는 방법 그리고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도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가기 좋은 아니면 어떤 조건이 나왔을 때 들어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말씀은 드렸지만 단기적인 조정에는 정말 현물을 모아가기가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고래들의 그 잠재적인 매도 압력도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수 주체만 좀 들어온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빅롱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이 양봉의 중간 가격대까지는 버텨줘야 된다는 거. 이게 이탈되더라도 다시 올라타면서 양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이 하락 채널을 돌파를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기대하는 빅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제 영상이 오늘 좀 도움이 되셨다면 아까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좋아요 유지해 주시고 구독까지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로도 영상 잘 봤다 이 정도만 남겨주셔도 저에게 많은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